안녕하세요. 팀남다입니다. 1월 8일 오후 경기 중 농구 배구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4회차 대전 경기들이고요. 영상에는 오늘 울산 현대모비스 대 안양 정관장, 우리은행 대 KB스타즈,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 3경기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전 7시에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울산 모비스 피워스와 현대모비스 피워스와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4연승으로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비스와 8연패, 늪에 빠진 정관장의 맞대결인 만큼 두 팀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대비되는데요. 자, 모비스는 타주의 4연승, 선두 SK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직전 LG와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대승을 거뒀고요. 특히 프림과 션롱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골밑 장악력은 명불허전이고, 박무빈, 이우석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 또한 괄목 상대입니다. 이 조화도 조화지만 서명직 같은 선수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팀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경기력이 물이 올랐다는 방증이겠죠. 자, 홈에서는 5연승과 함께 8승 4패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인 터라 오늘 모비스의 일반승은 다들 무난히 보실 선택지겠습니다. 정관장은 말씀드린 대로 8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가스와의 경기에서도 패하며 팀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은 상황이죠. 배병준과 박지훈이 분전하고 있지만 에이스 변준영의 부상 이탈은 팀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변준영이 득점만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요. 특히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며 리바운드 싸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전 맞대결에서 모비스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기억이 있지만 현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프림과 션롱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 될 것 같으며 당시의 경기력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비스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정관장이 현재의 부진을 극복하고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컵에서는 특히 이 두 자릿수 기준점의 핸디는 보기가 어려운 옵션입니다. 그래도 인게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장이 희망이 없는 터라 플러스 10.5가 됐든 플러스 20.5든 만약 진짜로 이렇게 준다면 이거는 가긴 가야겠지만 관장의 프린을 보는 선택지는 하지 말아야죠. 그건 진짜 홀짝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패 구간 동안의 결과를 봤을 때 두 자릿수 스코어 차이 나는 대패도 왕왕 있었던 터라 부담스럽긴 해도 굳이 핸디 하나 고른다면은 마음 봐야겠습니다. 배당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언더 선택지도 있겠네요. 차라리 정상 전력의 관장이라면은 모비스 역시 수비 약점을 드러내면서 초반에 대량 실점하고 경기 템포가 빨라질 여지가 있어서 잘 안 보는 선택지인데 이 골밑 단도리부터 시작해서 수비 집중력이 올라온 모비스고 그런 모비스의 수비를 8연패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정관장이 변준영 없이 공격 전개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모비스가 빠른 템포의 공격 농구를 펼치기도 하지만 상대가 약팀일 경우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승리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점에 영향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준점도 괜찮고요. 언더 저는 괜찮게 봅니다. 자, 오늘 저녁 7시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우리은행 울리온과 청주 KB스타즈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올 시즌은 2, 4위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두 팀 간의 맞대결 희한하게 주목을 하게 되네요. 저만 그러려나요? 무튼 최근 2연패에 빠진 우리은행과 선두 BNK를 잡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KB스타즈의 대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홈팀 우뱅 말씀드린 대로 우뱅은 최근 2연패에 빠지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3승과의 경기에서는 에이스 김단비의 부진과 턴오버 증가로 패배를 했는데 한엄지와 나치키가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팀의 강점인 조직적인 압박 수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어려운 경기 펼쳤는데 그래서 당시 우뱅의 시즌 첫 연패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무튼 나오기 어려웠던 것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시즌이 치러질수록 우뱅은 쳐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어서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점점
자, 홈에서는 5승 3패 기록 중이지만 최근의 연패가 모두 홈에서 나왔다는 점 또한 불안 요소입니다. 어째 편하질 않네요. 그리고 KB스타즈는 직전 경기에서 선두 분크를 꺾으며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강희슬의 폭발적인 3점 슛과 송유나 허예연, 모에 등 다른 선수들의 고른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3점 팀이 3점을 쏘는 건 대단히 놀랄 게 아니지만 이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를 통해 분커와의 골밑 싸움에서 우위를 정한 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경기력, 연패를 끊고 상승세 발판을 밟을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김밥은 이번 경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직전처럼의 경기력이라면 저는 아산 원정이지만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물론 그간 김밥의 행보 역시 편하진 않네요.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7패로 부진했거든요. 최근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점 하나만 있는 셈이지 싶은데 제가 봤던 그 경기력은 진짜였다는 점. 종합하자면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과 홈 이점을 고려했을 때 우뱅이 정배받고 실제 소화도 할 수 있을 경기는 맞습니다. 다만 프리뷰에 있어서 전력, 상상, 그리고 그간의 트렌드들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폼이 좋으면 꼴찌팀들 1등팀 잡고 하는 게 공론이잖아요. 저는 직전 경기 부진했던 김단비의 컨디션에 의해 경기가 좌지우지되는 것보다는 핵심 선수 역시 활약했지만 팀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인 김밥 쪽에 이 생략 빼는 말고 핸디캡을 같이 얹어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어보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자, 우뱅의 수비가 한 차례 꼬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수비가 어디 가겠습니까? 두 팀 모두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들이고 연패 기간 동안 에이스 김단비가 못 끼고 다른 자원들의 외곽시험 부재 등 공격 전개 및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뱅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경기력이 좋았다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3점이 들어가야 하는 김밥의 아이덴티티 이 득점 기대치는 가장 높지만 득점 성공률은 기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것도 우뱅이 수비 앞에서는 더욱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인지 지난 맞대결들도 저득점 속에 팽팽히 갔고요. 기준점이 낮기는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기준점이라 생각하여 저는 저득점 같이 봅니다. 자, 오늘 저녁 7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경기는 최근 용병 트레이드로 인해 더욱 흥미로운 대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루지다노프를 내보내고 대한항공에서 뛰던 막심을 영입했고 대한항공은 부상에서 복귀한 요스바니를 선택하며 아시아쿼터 아레프를 내보내고 일본 출신 리베로 류에이를 영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두 팀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사마는 직전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질리와 김정우가 분전했지만 이 그루지다노프의 부진과 리시브 불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자, 용병과 리시브. 자, 하지만 이번 경기부터 대한항공에서 영입한 막심이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비자 문제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자, 홈에서 3승 6패를 기록 중인 사마인데 딱히 홈이라고 좋을 건 없어 보이네요. 자, 대한항공은 직전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2세트를 먼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전패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막심의 공격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3세트 이후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팀 전체적인 경기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요스바니가 출전하며 료에까지 합류하여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요스바니 몸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환용도 그렇고 정주석도 서브 컨디션이 미지수라 어찌 될지 모르겠다만 이런 건 사마 입장에서는 배부른 고민이죠. 그리고 원정에서는 4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대한항공. 자, 이런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와 그간의 상대 전력과 현 상황이 항공으로 보게 만듭니다.
위에 말한 항공 선수들의 서브 컨디션이 미지수라 말씀드렸는데, 사마 입장에서는 제가 배부른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본인들 리시브부터 신경 써야 하는 게 사마거든요. 막심도 없는 채로 화력도 아쉽고요. 사마 입장에서 김정호와 파즐리로 이 둘 중심의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이 물리적인 인원수부터 한계가 느껴집니다. 득점원 부족과 리시브 문제로 접전이 어려울 사마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항공 사이드로 보면서 저득점을 보는 게 역시 정답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쳤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